근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쌈박했어요. 되게 마치 뉴욕의 소호 음식점 같은데 음식은 분식이었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이거를 만든 분은 누굴까 했는데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음식보다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저에겐 오히려 더 맛깔스러웠고 굉장히 여운이 있었고 이분을 뵙게 된 거는 저희가 SOS 어린이 마을 보육원 돕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찌 보면 용기 100배의 쇼가 훨씬 더 강화된 게 이분을 만나 뵙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짧게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들, 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들한테 자부심을 저는 심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굳이 뭐 이런 거 하셔야 된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님 박수와 와주십시오. 박수 좀 계속 한번. 긴장돼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일단 긴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춤을 췄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그 한 13년 전 마지막 그 스쿨푸드 하기 바로 전에 그 음반을 내려고 할 때 췄던 춤 한번 좀 제가 영상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그럼 계속 박수. 먼저 일단 그 정희진 회장님께 역시 내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강의를 한 4번 했나? 그래서 사실 켄트김씨 SOS 어린이 마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요번에 용기 100배 쇼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SOS 마을 어린이 마을 나가게 된 계기가 그 불우이웃 어린이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들 그리고 고아원 어린이들이 있는 곳인데 제 삶에 대해서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해서 강의를 나가게 돼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용기 100배를 좀 드리려고 나왔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면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짧지만 저 이제 68년생이고요. 48인데 짧지만 제가 좀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오늘 그 강연 주제인 간절함을 이기자라는 그런 간절함을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힘들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서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도 못한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 보려다가 그냥 막 춤추는 게 좋고 방황하는 게 좋아서 공부는 솔직히 이렇게 좀 공부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난 진짜 머리 나쁘다. 지금도 사실은 아까 정혜진 회장님의 어떤 그런 사업 경영적인 마인드, 철학 그리고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런 걸 들으면서 난 역시 머리 쪽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실 스쿨푸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저는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린 시절 어떻게 좀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간절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야 엄마가 다시 올게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대로 그냥 그 이후로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시면서 이제 어머님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어린 제가 뭐 알겠어요. 그냥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어머님은 나름 아버님하고 또 집안에 대해서 좀 뭔가 잘해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신 이후에는,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이제 저희 형은 저랑 5살 차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춘기 접어들 때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얼른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혼자서 방황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안 해본 거 없이 신문 배달, 뭐, 이제 그때 당시는 구두 닦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잘 데가 없으니까 집은 아버님은 돈 벌러 중동으로 나가버리시고 집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집이라는 곳은 있었는데 그 집이 저희 집도 아니었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곳이라 제가 이거 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새벽에 혼자 걸어 다니고 막 뭐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우연히 서울역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불러다가 야, 너 밥 안 먹었으면 내가 어떤 선배형이 오더니 밥 먹으라 그러더니 데려가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놀랄 일이었는데 인신매매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라면 주길래 라면을 먹고 허겁지겁 먹고 이제 배고파갖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아폴로 눈병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눈병을 알고 있어갖고 눈이 좀 빨간 상황이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저랑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지금 대우 빌딩 뒤쪽에 창동 쪽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집 사장님들 뭐 그때 당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소개로 길 없고 집 없고 이런 친구들한테 돈 받고 이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데려가는데 갑자기 나만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딱 보더니 얘는 안 돼. 얘 눈 왜 이래. 그러니까 눈병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인 거죠, 저는. 안 끌려간 게. 그렇게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고 나서 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다가 느낌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해가 뜨고 저기 직장분들이 막 회사원들이 막 출근할 때 그 팀에 끼어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때니까 어린애잖아요. 이거 다들 왜 그래 그래서 막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제 신문 배달을 하게 됐는데 조선일보라고 지금 앙드레김 바로 옆에 그 조선일보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현대 아파트 동호대교 짓기 전이었는데 그때 신문 배달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느꼈던 게 다녔던 게 어디냐면 제가 처음에 스쿨푸드를 한 그 가로수길 그 길을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면서 정말 세상은 진짜 내 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진짜 세상이 너무 싫다. 그러면서 좀 불만이란 불만을 품고서 나쁜 짓도 해보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어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집을 나간 형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너 학교 퇴학당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안 갈래 모르겠어 나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이제 저 형이 가서 자퇴서를 쓰고 저 형이 데려간 곳이 이태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태원에
제가 85년도, 5년도인가? 예, 그때 이태원을 이제 나가게 됐죠. 이태원에서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나이도 어리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벤이라는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벤이라는 카페는 24시간, 거의 24시간, 아침에 문 닫고 바로 이제 문 여는 데고, 거기서 이제 해장국도 팔고, 그때 당시에 LP판을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카페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음악, 그리고 그 분위기, 그리고 그런 환경이 나중에 저희 스쿨푸드를 제가 시작할 때 되게 영감을 준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거기서 벤이라는 카페에서 열심히 한 2평 남짓한 데서 이제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혼자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 듣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무래도 이태원에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한 형들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형이 DJ 하시는 분이 형인데, 그 형이, 야, 너 일로 와서 이거 좀 구경해.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지금 IP 호텔이라고 예전에 뉴용산 관광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IP 호텔 자리인데, 거기서 그 신철이라고 여러분들 그 음반 제작자 하시는 남이와 붐붐 할 때 그 신철 형을 거기서 그때 처음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 형이 혼자서 춤을 춘다고 딱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춤이라는 거를 어디서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서 본 적이 없고 비디오 테이프 불려다가 본다든가 요렇게밖에 볼 수 없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각기라는 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웨이브 춤이라는 춤이 있는데 이 형은 갑자기 각기라는 춤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저거 대박이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자. 그래서 저의 그 이제 춤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내가 과연 왜 춤을 출까라를 고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곤 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돈 벌고 싶다. 정혜주 회장님께서는 돈이 싫다 했지만 전 돈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도 싫고 먹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 마음에 야, 돈 벌고 싶다. 그래서 한 게 밤업소에서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이제 이 밤업소에서 춤을 추는 팀들이 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준호라든가 REF 박철우라든가 현진영 이런 친구들이 같은 팀들로 각자 다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뭔가 좀 다른 춤을 좀 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불쇼였던 거예요. 한 번은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들 멤버들이랑 모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불쇼를 추자. 그래서 불쇼를 치다가 머리 다 태웠잖아요. 처음에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불방망이 만드는 방법만 알아가지고 그거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입으로 끄고 이런 걸 본 다음에 보고 나서 저거 해야 되겠다. 계속 하는데 계속 입천장이 뒤는 거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하지? 저렇게 뜨거운데? 알고 봤더니 요령이 있었던 거를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죠. 아, 난 머리가 진짜 아프다. 아, 나 진짜 머리가 아프구나. 그거를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불은 위로 쏟아지니까 뭐 입을 갖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면서 합하고 불을 끄면 되는 건데 물론 그래도 좀 살짝 뜨겁겠죠. 근데 어찌됐든 뒤진 않은데 그 요령을 몰라서 계속 얼굴은 이쪽에다 보니까 불이 올라가니까 머리는 낮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박남정이라는 선배 형이 음반을 내면서 그때 같이 멤버였거든요. 근데 막 좋은 차에 막 타고 다니면서 야,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죠. 나도 가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오늘 강연 주제가 간절함이잖아요. 사람이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음반을 냈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악기를 잘 못 다루거든요. 그냥 기타 코드 그리고 춤췄던 거 이건데 전 앨범을 전 앨범 아니구나. 한
5곡 정도는 제가 다 곡을 쓰고 작사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춤을 비디오로 다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찾아다닌 거예요. 모든 기획사, 뭐 예전에는 도레미 레코드스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노래를 다 하고 멤버들이랑 다 안무를 짜고, 그리고 그걸 가진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데모 테이프를 다 줬는데 거의 80% 이상 회사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앨범 내자.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앨범을 내게 돼요. 앨범을 내면서 야, 이제 나도 가수를 하는구나. 이제 가수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 돈 번다는 생각에 난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앨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앨범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 간절함에서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등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앨범 다 내놓고 방송 딱 2번 했는데 결핵이 온 거예요. 늑막염 결핵이라는 결핵이 온 거예요. 야, 이거는 예전에는 결핵이라는 병이 걸리면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1년 2개월 동안을 약을 먹으면서 죽는 사람 살리는 약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 세상은 내가 뭔가 뜻을 갖고 열심히는 살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한계점이 있구나. 정말 간절함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앨범은 냈지만 결국은 성공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후회와 방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좋았던 거 하나는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그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성공은 못했고, 그 가수로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앨범을 냈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저는 어찌됐든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뭐, 아메이서부터, 뭐, 길거리 갑자기 자판, 그 아메이 정수기 들고, 머리는 빠박이지, 밀지, 키는 조그매가지고, 눈썹은 빠졌지, 상을바라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이불집 아줌마한테 문 열고 사장님한테 정수기 팔아달라고 가지.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주머니에는 단돈 4,000원이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돈이었고, 그래서 되게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가 있던 저희 형이 이제 웨이터 생활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저희 형이 이제 저의 그런 방황하는 모습과 저희 형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데 어느 날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벌어놨던 돈 다 까먹으면서 이제 둘 다 돈이 이제 다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드 한 장 남은 걸로, 야, 카드깡에서 우리 뭔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이제 스쿨푸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선 뭐 재미나라고 좀 먼저 보여드리고 요걸 보여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영상으로 제가 춤췄던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왜 이거를 보여드렸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웨이브라는 리퀴드 팝이라는 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비밀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그 여러분들한테 재미도 들 겸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리퀴드 팝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되게 막 춤들이 레이브 춤서부터 아까 보여드린 막 힙합, 브레이킹 요런 게 한참 유행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미팔군 쪽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보고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클론의 이런 불봉 같은 거 보셨죠? 이제 그거를 봉을 안 들고 하는 게 리퀴드 팝이라는 춤인데 그걸 보면서 그걸 추면서 그걸 저는 배우면서 그쪽 세계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티라는 이제 지금은 많이 파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파티 문화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그 파티에 나가서 춤을 추면 뭐 거의 1인자였어요. 그래서 클론의 구준영, 강원래 와서 구경하고 그거 배워가고 만든 게 클론이 나중에 만들었던 그 초련이라는 여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제가 이제 드린 게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고 그런 춤에 대해서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 형이랑 같이 스쿨푸드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외식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그 다른 차이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스쿨푸드인 거예요. 그래서 스쿨푸드 처음에 시작할 때 단돈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논현동 장미빌라 181-11번지 지하방에서 형이랑 저랑 둘이서 형은 김밥 싸고 저는 배달하고 그러다가 형이 힘들면 형이 배달하고 제가 또 김밥 싸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배달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이제 배달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없고 그냥 방 얻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게 다니까 이거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고민하다가 왜냐면 매장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전화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릴 길이 없다 보니까 저희 형이랑 얘기한 게 야 그러지 말고 김밥을 들고 미용실을 찾아가자. 직접 찾아가자. 논현동에 되게 미용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논현동에 가가지고 미용실의 아가씨들한테 전부 다 거의 한 쌀 2가마니 뿌린다는 생각으로 김밥을 뿌렸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엔 이건 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던 게 정말 맛있었거든요. 포커스가 맛있다라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전 맛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딱 3일 이렇게 마케팅하고 나서부터 전화가 정말 불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스쿨푸드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고 신메뉴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2005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가로수길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길이요 저희 스쿨푸드 매장 처음에 들어갈 때 볼 때 아예 임대 자리밖에 없었어요. 헝헝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택한 거는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할 때 제가 그 가로수길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너무 이쁘다. 여기는 형 꼭 될 것 같다. 우리 여기다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매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만든 가로수길점이 지금 처음에 스쿨푸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쿨푸드를 하게 되면서 뭐 정신 없었죠. 처음 문 열어서 닫을 때까지 정말 줄이란 줄은 직원들은 밥을 같이 못 먹고요. 거의 그냥 서서 먹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설렁탕 사다 주면 그거 서서 먹으면서 일을 할 정도로 그냥 문 열어서 닫을 때까지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매장에서만 거의 한 월 3억 정도를 팔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2억 8천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스쿨푸드를 이제 저는 시작을 한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제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되게 간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 되게 많이 어려우신데 여러분들 스스로 되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스쿨푸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스쿨푸드라는 걸 만들면서 이름을 질 때 김밥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뭔가 우리만의 이름을 갖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나는 해외 외국인들에게 좀 뭔가 새로움을 좀 주자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 지금의 말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김밥이라는 발음이 좀 싫어서 저는 말이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생각했는데 그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우연히 홍콩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해외를 되게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 시장에서는 지금 3년 연속 홍콩 내에서 가장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지금 3년 연속 계속 지금 행진하고 있고요. 한 매장당 거의 한 4억 정도 가까이 하는데 지금 이제 7호점 오픈하고요. 내년 1월에 홍콩 국제 공항에 이제 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뭐 제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고 오늘 사실 뭐 저에 대해서 또는 제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간절할 때가 있지 않나. 그 간절함에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오늘 회사에 대해서 또 잠깐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홍콩하고 지금 또 다른 지점으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뭔가 이렇게 한류 바람이 일어날 때 좀 뭔가 여기에 합류가 돼서 좀 해외로 더 뻗어나가는 게 제가 지금 바라는 거고요. 사실 경영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경영진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중학교 2학년 중퇴에서 무언가를 끌고 간다는 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이거는 좀 더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저 회사에서 버는 거에 모든 걸 많이 투자해서 경영진 와서 지금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말이 쉬우고 거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제가 너무나 운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가 뭔가 간절히 원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전에 뭐 이거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다른 어떤 새로움을 가져가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게 지금의 스쿨푸드를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이기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꿈이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제 개인적인 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넷이나 어떻게 낳아가지고 개인적인 꿈은 이뤘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행복은 되게 주관적이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는 밥 먹는 거가 행복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지만 음식과 같아서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책을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내가 왜 열심히 살지, 왜 잘 살고 싶고, 왜 꿈을 이루고, 왜 간절했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의 삶에 대한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나한테 되게 자극적으로 오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 간절함이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내면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행복의 요소들을 되게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의 요소 중에 어느 날 제 스스로 반문한 게 하나 있어요. 행복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느끼다가 불행도 결국은 행복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 중심을 가져가면서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저 밑바닥에 있을 거고, 그 불행이 또 다가 자기 스스로 느낀다면 또 행복도 분명히 내 내면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중심을 가져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켄트 김씨가 그 강연 주제를 달라고 했는데 간절함을 이기자를 드리게 된 게, 전날 어떤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유튜브를 봤어요. 아마 많이들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되게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정말 멋있는 얘기인 것 같다. 몰입을 해야 되겠다.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몰입을 할까? 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함에 대한, 그리고 왜 간절한지, 행복해지기 위한, 그래서 오늘 간절함을 이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말씀했다시피 사실 마지막에 좀 뭔가 재미난 춤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이 안 나와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 100일 사진이고요. 마지막에 저희 애기들 사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용기 100배 충분히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저 같은 놈도 중학교 2학년 중퇴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꼭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보고서라도 열심히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